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야, 이거 하다못해서 날 싫어해도 어쩔 수 없다. 금리 계속 올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믿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좀 딱딱한 경제 뉴스 말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는데요. 서울경제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10년지기 친구가 축의금 봉투에 5,000원짜리 3장을 넣어서 커뮤니티에 이분이 이제 물어봤나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혹시 실수한 거겠죠? 이걸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고민을 남기니까 아유, 설마 실수했겠지. 5,000원짜리 3장이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말에 야, 미안한데 다른 게 아니고 결혼식 날 이거 5,000원짜리 3장 넣은 것 같은데 혹시 실수였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실수 아니야. 너 누구는 종이로 청첩장 줬던데 나한테는 모바일로 보냈더라. 그러면서 이게 엄청 정색하면서 서운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축의금 15,000원 사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재미 삼아서 전해드렸고요. 이거는 좀 중요한 뉴스입니다. 자, 연 5%도 넘었던 예금금리가 3%대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예금 은행 한번 꼭 가보세요. 지금 이 금리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려했던 거죠. 사실 이런 5%짜리 금리, 6%짜리 금리가 지속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물스물 지금 예금금리부터 낮춘 상황인 것 같고요. 예금금리는 낮췄는데 대출금리는 안 낮추니까 지금 은행이 지금 이거 떼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은행에 대한 비판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는 대출금리도 빨리 내려 막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다우가 0.5%, 나스닥이 1%, S&P 0.7% 상승했는데 특징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존, 그리고 메타, 엔비디아 등등 주가가 좋았고요. 테슬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중요한 매크로 변수를 점검해보면요. 10년물 금리가 10bp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년물 금리도 6bp 상승했는데 사실 어제 금리가 올랐던 이유는 파월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금리 수준 자체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달러는 소폭 강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약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유로화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엔화도 마찬가지였고요. WTI가 지금 이게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천연가스는 제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중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금의 가격이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건 좀 심상치 않아요. 닥터 쿠퍼라고 할 수 있는 구리 가격이 지금 연일 기염을 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어제도 1.2% 올랐습니다. 자, 두 번째 파월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셸 보우먼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은 할 일이 아직 많다. 제약적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만 한다. 인플레 지표가 완화된 거를 확인하긴 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얘기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 말이 같죠? 파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 있을 수 있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반대가 있나 봐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때 정치적 반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인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가가 안정돼야지 건전한 경제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대중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연준은 기후 정책을 위반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파월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껴지는데요. 자, 기후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 파월이 아니고요.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굉장히 많이 말을 했던 건데 아마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민주당이고요. 파월은 공화당이다 보니까 이런 충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림은 지금 윗부분은 연준이 이익을 본 거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손실을 본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제 청문회 같은 곳에서 파월이 가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질문을 받을 겁니다. 금리 올려가지고 니네들 손실 이렇게 많이 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연준뿐만이 아니에요. 스위스 중앙은행도 작년 한 해 동안에 무려 170조 원
야, 이게 규모가 이게 말이 맞나요?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힘들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금리를 올렸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 손실이 났다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부담도 심해진다. 똑바로 해라 라든지 금리 그만 올려라 라든지 시장도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금리 그만 올리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 파월이 할 수 있는 힘들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썸네일에서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게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구간이라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진정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시점이 하반기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넌 US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국 주식시장이 작년 10월 이후로 20%나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점 이후로 20% 상승했는데 그러면서 신흥국 주식시장이 미국을 아웃퍼폼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경계의 목소리도 여전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는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흥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좋고요. 한국도 그 위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도 좋고요. 타이완도 좋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워낙 이제 작년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올해는 좀 좋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이분의 의견도 비슷한데요. 이분의 의견에 논리가 중요할 텐데요. 경제적인 환경이 경기 침체의 구간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성격으로 많이 이동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규모가 7.5조 달러나 된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금리도 올라갔고 세금도 올렸다 보니까 자사주를 못 살 거고 미국 주식이 언더퍼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려보면은 최근 5일 동안에 코스피가 그래도 S&P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골드만삭스의 유로존 전망이 나와서 이제 어제 이슈가 됐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더 이상은 기술적 침체는 없다. 유럽에서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했고 중국이 리오픈하면은 유로존 경기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그림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의견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녹색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난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2022년에는요. 자, 이거는 리얼 디스포저블 인컴이라는 것은 실질 가처분 소득이에요. 짜장면 몇 개 먹을 수 있느냐, 돈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고 짜장면 몇 개 먹을 수 있느냐인데 짜장면 먹을 수 있는 게 계속 줄어든 거죠. 그런데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 이런 의견들이어서 그러니까 유럽에서조차도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크로 트레이드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에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그림을 설명해 볼게요. 자, PMI 지수가 파란색 선이고요. 유럽의 시크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의 상대 성과를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PMI는 지금 안 좋은 수출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 주가는 유럽이 마일드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이긴 한데 이렇게 되겠다, 좋아진다 라는 생각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정말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양면성이 있는데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기에 좋은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리스크 요인들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소음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부채 한도가 지금 한 하반기나 돼야 도달할 것 같다. 지금 사실 거의 다 도달하긴 했거든요. 한도 정해놓은 게. 그런데 그때 가서 얘기하자. 지금은 그만 얘기해. 라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대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신용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신용카드 잔고가 3개월 내에 가장 큰 수치로 증가했었고 소비자 신용이 전월 대비 28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28조나 증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긴 하고 있는데 가게들이 신용카드를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찾아보다 보니까 소비자 대출 그러니까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이요. 정말 역대급입니다. 1994년 이후로 정말 이게 20.4%요? 이게 어마어마한 금리가 신용카드에 몰리고 있는데 그래도 신용카드의 대출 잔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미국의 소비가 지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침체 위험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는 3%, 지금은 1.7%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4,35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거 디플레, 인플레 아니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힐드 ETF 채권으로 2020년 11월 이후로 최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하이힐드 회사채 ETF인 2020년 11월 이후로 최대 규모다.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최대 규모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예금금리도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가 마일드하게 그냥 잘 적당하게 넘어간다면은 금리도 낮아진 데가 경기도 생각보다 덜 안 좋아진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적용될 수 있는데 정말 경기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연초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심을 여전히 유지해야 되긴 하지만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도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오늘 던져드린 몇 가지 화두들을 잘 생각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